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환자 유치 지원 실장인 한동우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입니다. 예, 앞서서 한국관광공사의 김세만 단장님께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의료관광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산업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럼 앞으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올 초에 나왔던 광고 카피인데 뭐 유병장수 시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잘 만든 카피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마 가장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국경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는 게 이전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로서 모두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배경을 간단히 좀 말씀 먼저 보실 것 같으면 예전에는 값싸고 양 많은 게 우선시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값싸고 양 많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건강, 헬스케어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토피니, 환경 호르몬이니 이런 것들이 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고령화 저출산 되면서 이제는 모든 제품 자체가 건강이라는 가치를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 자료를 보시면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달걀이 하얀 달걀, 갈색 달걀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은 마트에 가서도 어떤 달걀을 사야지 될 정도로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달걀이 가격도 제일 싼 거와 많은 게 한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날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제목만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뭔가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것들이 가치가 첨가가 되니까 가격 또한 비싸집니다. 다만 영양학적으로는 이 달걀이나 이 달걀이나 똑같다고 하죠. 하지만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가치가 제품에 더 입혀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싼 돈을 더 주고도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먹이는 거니까 건강이라는 가치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료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1세대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의료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전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 메디컬 트래블에서 그냥 환자들 간의 국경 이동 정도로 됐기 때문에 뭐 재벌 회장님이 편찮으시면은 미국의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오시는 것이 당연시되던, 뭐 지금도 이건희 회장님 병원에 와병 중이시지만은 1999년 말에 미국의 MD 앤더슨 가서 폐에 있는 작은 종양을 떼었던 게 2000년대 전에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산업의 일이었습니다. 2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메디컬 트래블이 아니라 메디컬 투어리즘으로 의료관광이 하나의 용어로 등장하고 산업으로의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삼상동이 분리수술했던 사랑지회 케이스가 이미 10년 전인 싱가포르 레플즈 병원에서 2003년 7월이죠. 이런 고난이도 중증 유치를 이미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중반부터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글로벌 병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의료관광이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죠. 최근에 와서는 2010년 전후로 해서는 이제는 메디컬 트래블 투어리즘에서 이제는 글로벌 스퀘어, 전 세계가 의료관광이 하나의 국경을 이루는 경제통상의 블록만큼이나 의료도 블록화가 돼서 의료로서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서 하지 않아도 앞다투어서 좋은 병원의 의사들, 환자들이 찾아왔던 미국조차도 상무부 산하의 의료관광을 전담으로 하는 기구를 설치할 정도로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의료 선진국에서조차도 정책적 지원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3세대 등장이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 즈음이 2009년에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오늘 어저께 나왔던 신문을 한 건데요.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라고 했던 소니가 며칠 전에 시가총액이 하루에 1조 8,500억 원이 감소했고요. S&P 투자 등급이 최하 등급으로 가서 하나만 더 단계가 떨어지면 정크 펀드로 떨어진다고 하죠. 2012년도에 지금 10,000명을 이미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약 160달러 했던 소니의 주가가 최근에 와서는 17달러까지 내려가는 게 지금 소니의 유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들, 경제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도 우리가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들을 소니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면에 이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자기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도 굉장히 사람들의 지불용이도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 앞서서 있는 요 부분만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한 사람이 소비자가 물건을 여러 개를 사둘 수는 있어도 서비스 산업은 소비자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병원들 중에서 어느 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있다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곧 제로섬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방병원, 중소병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료과별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어느 병원에 환자가 몰린다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는 환자가 또 없는 병원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체적인 의료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것들은 뭐 과잉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들도 지금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의료관광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겟 국가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비행거리로 맥시멈 7시간에서 8시간을 하죠. 우리나라를 중심에 놨을 때 멀리는 중동,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동남아 전체를 커버하는 뭐 이런 시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환자들 중에 70~80%가 이 사이에 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까이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 동북아, 동남아 요 시장을 우리나라의 주력적인 1차 타겟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아의 의료 허브로 싱가포르이 동남아의 의료 허브로 자리 잡듯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의료 허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중심에 의료와 교육과 관광이 있고 의료 관광이야말로 그 셋을 또 융복합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의료 관광 관련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이미 많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에 나왔던 의료 관광 여러 가지 관광은 지금 뭐 줄고 있지만은 의료 관광 관련해서는 흑자폭이 계속 늘고 있죠. 외국으로 치료받으러 나가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통계 지표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2009년 시작한 이후로 5년 동안 누적 실환자, 해환자 63만 명, 진료 수익 약 1조 원을 얻었습니다. 이것들을 뭐 우리가 수출 산업으로 했을 때는 뭐 자동차 10만 대, 뭐 유조석 열척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6만 명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21만 명까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수익 역시도 2009년도에 540억 대여서 작년도에 4천억까지 빠르게 등고 1인당 평균 진료비 역시 작년도 200만 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도 처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다가 2012년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작년엔 드디어 중국, 미국에서 러시아가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같은 순으로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 여기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최근 와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있는 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더 요거를 봤을 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중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은 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서 관광객들의 감소 추이와 비례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또 감소를 하고 있고 몽골도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에 오는 환자들의 타겟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겠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환자들을 많이 찾던
한방이라든지 피부과 같은 경우는 급감에 따른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료과별로는 뭐 한국의 의료관광 그러면 뭐 다 성형 뭐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성형외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10%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초진이 내과가 많기 때문에 내과가 한 전체적으로 4명 중에 1명이 내과고요. 그다음에 검진도 전체적인 퍼센트 포인트는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용 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성형 합해서 약 한 17% 정도.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뭐 출산보다는 극동여자 중심으로 해서 불임 시술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러 오고 있고요. 피부 성형만 하더라도 똑같이 이뻐지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를 담고 있지만은 피부과는 일본 환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환자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외국 현장 유치 사업이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지만은 이게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되돌아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가세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12년도에 증가세가 꺾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폭 상승을 했는데 물론 뭐 초기이기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렴을 할 텐데 이런 지속 성장 가능세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이전의 연도 5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외국 환자 실환자 21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 목표가 25만 명입니다. 실환자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외국 환자들의 평균 재원 일수가 3.11인 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연환자로 했을 때는 올해 25만 명을 달성했을 때는 75만 명의 환자가 한국을 찾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뭐 싱가포르 같은 데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근접하지 않았나,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그런 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2,800여 개가 넘었고요. 에이전시가 이제 1,000개가 넘었습니다. 종합병원 2개 중에 하나 이상 외국 환자 유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아직은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하는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도 조금 더 이 사업에 지방까지 낙수 효과를 미치려면 조금 더 이런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이 2020년 동경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 쪽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 오는 관광객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봐도 중국에서 한국 오는 환자들보다 관광객보다 중국에서 일본을 가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은 1,000만 원 이상 쓸 돈이면 100만 원만 쓰게 하고 있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나라. 예.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막상 한국에 갔으니 할 게 없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료 관광 가서 의료를 받는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non-medical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융복합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도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관광 또 연관 산업 분야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울에 와서 한번 서울 오기도 힘든데 경복궁만 딸랑 보고 입장료 2,000원만 내고 간다면 참 국가적으로 큰 소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뭐 남대문 시장에도 한번 가보고 뭐 이것저것 뭐 한식도 먹어보고 한옥 체험도 해보고 쇼핑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광객이 느끼는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관광객들이 다녀간 다양한 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낙수 효과 같은 것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올 초에 나왔던 비즈나의 모델인데요.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융복합을 함에 있어서 컨버전스를 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유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발상전환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예 기획사에서 저기 진아 형님과 비를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유저들이 이거 두 사람이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엮어서 메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소비를 할 유저들한테 뭔가를 더
첨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저희가 서베이를 해서 융복합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비즈나 같은 히트 모델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10년도에 나왔던 LG에서 만들었던 프라다 폰 모델인데요. 뭐 핸드폰과 이 뭐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가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것들이 일견 잘 믹스가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 프라다와 LG 폰이 고가 폰을 냈을 때 LG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고 실제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됐던 모델들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컨버전스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분야에서도 의료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의료로 오는 수요보다 관광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요를 의료로 데려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의료 관광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관광 분야에서도 이런 프라다폰 같은 VIP 또는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그런 모델도 이미 나와 있고 또 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뭐 적극적인 예방 위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소비자의 주권 시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요. 뭐 앞으로 국가의 통상 전쟁 시대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료도 하나의 중요한 통상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자동차 핸드버스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그 과거보다 지금 현재 수출 물량 중에 국내 생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이 거기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동차 한 대를 만약에 미국에 판다고 했을 때 통상 관련된 관세 물어야 되죠. 또 물류 비용 들죠. 부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판다고 해도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것은 10%가 남짓입니다. 반대로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환자가 한국에 직접 자기가 자비로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물류 비용 안 들죠. 관세 안 들죠. 그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 갔다가 이 사람이 그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동선마다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경제적인 악수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두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제조업에서 갖고 있던 그런 구도가 서비스 산업, 의료 관광 산업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일본 제품들이 첨단으로 가고 또 중국이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간에 끼인 뭐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의료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늦게는 시작은 했지만은 일본이 기초의학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제약 부분에 있어서 또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바라보는 일본 의료의 이미지는 우리나라보다 어떤 부분은 낮다고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중국 병원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설 투자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로 잘 고치는 병원이 곧 5년, 10년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간에는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일본과 중국과 불가피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진 장점이자 또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산업이 올해로 시작한 지 6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의료관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일부의 일인데 이게 전체 일처럼 빚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가지는 차세대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어린 시각으로 의료관광 산업에 대해서 같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했는데요. 자료집에 또 다른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의료관광 산업이 가일층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